안녕하세요. 달빛 진로 상담소입니다. 이번 독서와 진로는 알랭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요. 일전에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다루면서도 이 책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책의 기원이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책인 만큼 여러분들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질문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 좋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목에서처럼 일의 많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란 도대체 뭐야? 우리는 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약간의 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개된 업이 이렇게 화물, 물류, 식품 생산, 직업 상담, 로켓과학, 그림, 송정과학, 회계, 그리고 CEO를 통해서 창업자 정신, 항공산업까지를 두루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된 직무 자체가 궁금하신, 산업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더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만 있었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났을 때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같이 진로나 직업 상담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챕터인 직업 상담 영역이 특히 재밌으실 거고요. 음, 어떤 면에서는 서글픈 면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확신하건대 재밌습니다.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가 일의 의미나 일의 허무함을 종종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좀 더 강력하게 온 분들이라면 이 책이 어느 정도의 답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책의 형태적인 특성인데 이 기록 문학, 그러니까 르포르타주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소설이라든지 감성적인 글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과 궁합이 아주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나 논픽션, 그리고 사실적 글, 그리고 에세이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아주 재밌으실 거고요. 그리고 포토 르포르타주라고 해서 실제 전문 사진 작가분이 중간중간 현장 사진을 찍어 두셨어요. 제가 최근에 매그넘인 파리라고 하는 사진전을 다녀왔는데 사진 한 장에 생각보다 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서 엄청 많은 생각에 전환이 되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더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이시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일단 좀 놀랬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을 고작 23살에 지으셨다라는 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기사 자기까지 받으셨고요. 최근에는 TV 다큐까지 제작을 하셨다라고 하시네요. 이 책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포토 르포르타주 형태인데 이분 자체가 책의 서문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띠지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철학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분이 일상을 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최근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섹스라든지 혹은 연애라든지 혹은 일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일상의 삶들을 여러 가지 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본인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서문도 특히나 아름다운데요. 특히 서문 속에서 왜 이 책을 썼는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하는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었고, 근데 이 일을 표현한 예술을 존재로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현대 일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권태, 기쁨,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공포에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특히 일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주장을 한번 파헤쳐보고 싶었다라고 하셨어요. 책의 제목이 왜 일의 기쁨과 슬픔인지 이걸 보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일의 유력한 경쟁자는 사랑이었다. 사랑의 영역과 일의 영역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더군요. 하는 말에서 일전에 잠깐 등장했던 프로이트의 일과 사랑 그것이 전부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의 영역에서도 돈과 만족을 동시에 얻기를 바란다라는 게 아주 건강한 세속적인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랭드 보통의 서문에서 특히나 재밌고 귀여웠던 점은 자신이 본인의 집을 얻을 때 한국의 인세가 좀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솔직한 부분들이요. 우리도 좀 더 솔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왜 썼는지 책의 일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둘러보면서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 대부분은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는 우리가 둘러싼 기계와 공정을 어렴풋이밖에 알지 못한다. 겐트리 크레인과 철광석 비포장 운반선을 알 리 없고 경제를 일군의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개폐장치와 밀 저장소의 꼼꼼한 연구에는 관심이 없으며 장력이 있는 강철 케이블의 제조 규약을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런던의 가장자리 부두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가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나는 부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현대 일터의 지성과 특수성, 아름다움과 두려움을 노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일이 우리에게 사랑과 더불어 삶의 의미의 주요한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 특별한 주장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생각이다. 이게 첫 번째 챕터에서 등장하는 항목인데요. 즉, 이 분 자체가 어떤 시간의 흐름, 자신의 생각의 흐름대로 책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구조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총 10개의 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 얘기하다 보면 내용이 또 너무 길어지겠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독서와 진로 컨텐츠가 너무 긴데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읽으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문에 월트 위트먼의 시가 존재하는데요. 진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조차 직업의 노래라는 작품을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에 대한 아름다움, 의미를 쓴 시인분들도 많지만 실제 책 속에 소개된 책이라서 함께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여다보는 작업들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일을 시로 표현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봐지네요. 실제 역사 속 일의 의미도 책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현대 세계에서의 일의 특징들을 보면 저도 그런데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일에서 보람을 얻지 못하거나 일이 나에게 힘듦을 안겨준다거나 하면 약간 배신당한 느낌,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형벌이나 속죄 이상의 것이라는 표현들도 쓰기도 하는데요. 형벌과 속죄는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이상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이건 요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직업이라고 하는 건 나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전에 진로적인 관점, 더 많이 몰두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로 먹고 살기 좋기 위해 대기업을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간다는 건 나의 정체성의 나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작업으로서도 좀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옛날에 만족스러운 일, 그리고 돈을 받는 일 혹은 돈을 잘 받는 일은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죠. 아까 형벌과 속죄가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실제로 존재를 하죠. 아담의 죄를 씻는 수단으로서 평생 고통스럽게 일하는 게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부터 실용적 활동, 그러니까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아티스트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직업 자체가 그러해라고 하는 형태들로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우리의 큰 일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알렌드 보토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특히 좋았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건 언제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자아내거나 고통을 줄 때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을 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나의 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스스로 이기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하도록 종종 배워왔지만 일에서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갈망은 지위나 돈에 대한 욕심만큼이나 완강하게 우리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혀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부분 좋았습니다. 의사나 수녀나 과거의 거장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걸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않으면서도 다수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김민지 영양사님의 내용을 자주 수업이나 어떤 상담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한 명의 영양사가 단순히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직업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고 싶은 재미,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가족에게 안심감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멀리 있는 저에게까지도 와, 직업인으로서 정말 멋지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정치인이라든지 대단한 거장이 아니더라도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내가 하는 일은 얼핏 보면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의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는 좀 철학적으로 결국은 뻗어나갑니다. 그의 주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할 일이 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시안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싶어요. 그 안에 존재의 순수한 에너지가 들어있다. 우리의 하찮음과 약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뻔하고 반대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지루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에 의미를 과장하고자 하는 충동은 지적인 오류이기는커녕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등장을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나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건 보통의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그 생각에서 적당히 빠져나오게 해주는 적당히 멀리 떨어지게 해주는 또 반대로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이 함께 이루어질 때 아주 건강한 나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특히 좋았던 문장들 3가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혀서 의사나 수녀나 거장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않으면서도 다수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획이 궁극적인 운명을 직접 목격한다면 우리는 바로 몸이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노력의 궁극적 운명을 알려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지시나요?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신적인 관점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정말 여러 의미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야 그거 틀린 건데 라고 저는 신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좀 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그 순간 망하더라도 다른 어떤 밑거름 그리고 다른 결과를 창출할 거라는 확신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옴기니의 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모두 일의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비슷한 사람들일 터이니 라고 해서 옴기니의 말을 마무리하는데 이 문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결코 너무 밉게만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법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정체성,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그것이 아닌 품위 있는 필요와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근시안적 시각을 갖게 해주는 일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죠. 더 큰 괴로움은 사람마다 해석이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랭드 보통 역시 이런 표현을 해요. 무엇인가를 쓰는 게 어렵고 내 일이 무엇인가를 쓰는 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 대단한 사람도 그럴 때가 있었네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또 의미 없다라는 생각 역시도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스스로를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독서와 진로는 알랭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함께 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항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게는 해줄 것이다. 완벽에 대한 희망을 투자할 수 있는 한 있는 완벽한 거품은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우리의 가없는 불안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취가 가능한 몇 가지 목표로 집중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정복했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품위 있는 피로를 안겨줄 것이다. 식탁에 먹을 것을 올려놓아 줄 것이다. 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번 독서와 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